자, 1교시 들어보니까 공시법에 호감이 갔어요? 안 갔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있잖아요. 이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 그 자료는 그 밴드에다가 다 올려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카페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카페로 들어가려면 컴퓨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밴드 있죠. 그죠? 밴드. 휴대폰은 얼마든지 접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는 전부 다 부동산 공시법 밴드에다 올립니다. 나중에 밴드 검색란에서 부동산 공시법 요래 치든지 아니면 무희수 이래 치면은 밴드가 다 나와요. 자료는 월요일부터 시험 끝나기 전날까지 자료가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제가 올리는 자료는 절대 출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5분 분량이거나 많으면 10분 분량이거나 짧게면 1, 2분 분량이거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짜투리 시간 있죠. 짜투리 시간. 그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낱말만 익숙을 시켜가면 되는 거라. 여러분들의 내년 6월 달까지는 민계공을 공부해야 되거든. 민계공. 공시법은 수업 시간에만 충실하면 되고, 짜투리 시간에 밴드를 통해서 자료를 낱말만 익숙시켜가면 됩니다. 그게 자료를 막 이렇게 출력을 하다 보면 양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러면은 효과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8, 9, 10월 달에 가면은 핵심 자료, 요약 자료, 그걸 축소시켜서 이래 나오거든. 그때 출력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달까지 절대 출력하지 마세요. 그 전부 다 헛일하는 겁니다. 헛일. 그냥 틈틈이 짜투리 시간에 자료만 확인을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저는 합격 보장반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합격 보장반은 뭐냐 이러면은 매주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은 4주잖아요. 그죠? 그럼 3주는 10문제씩 쏘고 마지막 주는 모의고사를 지어요.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도 물론 제가 그 메일로 쏘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에서 메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걸 시험을 치는 거지. 치고 난 다음에 정답은 다시 저한테 보내야 돼요. 그런 장치가 돼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합격 보장반에 가입을 하고 안 하고는 무조건 전부 다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 것도 전부 다 밴드에다가 공지를 다 하는 겁니다. 밴드에다가. 그래서 합격 보장반 가입하고 싶으면 하고, 됐죠. 올해 32회 때는 3,000명 정도가 그 합격 보장반에 가입이 돼 있는데, 나중에 막판에 가면 반은 탈락을 하더라고, 반은.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보냈죠. 문제를 풀고 다시 저한테 답을 보내야 돼요. 이게 3번 이상 답을 안 보낸다. 그러면 그건 자동으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그거를 가입을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역시 밴드에다가 공지를 합니다. 합격 보장반은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에 자료 올라가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자료가 올라가니까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는 있잖아요. 실명사회입니다. 실명사회. 그러니까 가입을 할 때 닉네임 있죠, 그죠? 그 보면은 송유나 자기 이름 쓰고 랜더프로 이라면 되지. 맞죠? 네. 자기 이름으로 실명으로 해야 등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유튜브가 있고 수많은 카페가 있고 수많은 자료가 있잖아요. 그거는 대면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닉네임 이런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 뭐 영어로 하든 뭐로 하든 그거 아무 관계 없지. 고양이 이름을 대도 되지. 그러나 우리는 수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 자기 실명 이름은 밝히는 게 좋은 겁니다. 안 그러면 등급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해두시면 돼요. 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저는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받아가야 될 권리 아니에요. 그건 의무입니다. 그것도 의무. 오케이? 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자, 한번 봐볼게요.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은 178페이지를 봅니다. 178페이지 볼 때, 자,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우리가 지적이 있거든. 그 1, 2, 3, 4, 5 이래 돼 있어요. 지적은
5장으로 나누어져 있어. 5장에 1장은 용어정의를 배웁니다. 용어정의를 배웁니다. 2장은 지적을 배웁니다. 요 지적이 토지의 표시를 배워. 아까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고 그랬죠. 3장은 지적 공부를 배웁니다. 지적 공부. 그 다음에 4장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배워요. 이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지적 청량을 배워요. 이때, 자 보세요. 출제 범위는 1장은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장을 왜 공부하는데 1장은 낱말 뜻 용어정의를 배우는 거라. 그거는 낱말이 돼 있어야 여기서 공부를 접근하기가 쉽지.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들이 나오는데 하나 더 써놓고 할게요. 등기는 자 보세요. 1, 2, 3, 4, 5가 있어요. 여기 총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 기관과 설비가 있어요. 등기, 절차, 총론이 있어요. 총론. 권리의 등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등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등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래 옵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 잘 안 내. 잘 안 나는데, 올해는 여기서 한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험 문제 한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요 두 개는 시험 문제 일반적으로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근데 올해 32회 때는 두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는 두 개로 나눈다면 이거는 총론이고 이거는 강론입니다. 강론. 그래서 우리가 법학 시간에 총론은 강론 시간에 언급되는 걸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게 총론이에요. 총론. 이거는 강론은 개개의 개별 등기를 배우러 가는 거라. 소유권 보존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다, 신탁 등기다, 환매 등기다, 전세권이다, 저당권이다, 임차권이다, 재산권이다, 지역권이다, 이렇게 개별 등기를 배우러 가는 게 강론입니다. 강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시험 문제가 고루고루 출제랍니다. 고루고루. 그럼 만약에 자기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때는 앞에 이거는 버리고 공부하면 돼요. 이것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는 등기는 시험에 출제를 하면 한쪽에 치우쳐 있어. 치우쳐 있어.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다 냅니다. 근데 지적은 고루고루 내는 거라. 고루고루 내는 거예요. 지적은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여기 용어정의가 나오는데 우리는 오늘 4개의 낱말 뜻을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요 제목을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기 볼게요. 지적 소관청 일어났죠. 그럼 여기서 풀이를 하면 이 말입니다. 풀이합니다.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지적에 관한 사무는 어느 관청에서 보느냐 이 소리거든. 그래도 제가 아까 그랬죠. 등기 사무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지적 사무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행정부. 그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 우리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아래에 국무총리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 그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어. 그 아래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어. 그 아래에 읍면동장이 있다. 그럼 요때 자 요거 한번 요거는 제끼고 요 노트 시장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작. 지적 소관청. 그래서 지적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본다. 그러면 그냥 이놈들 시장군수구청장 이랬으면 되는데 항상 이 용어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적 소관청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보세요. 지적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거든. 볼 때 상급기관이죠. 상급기관. 요 상급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보는 게 있거든. 요게 성인이지, 성인. 자, 국어 시간입니다. 허가라는 말이 있고 성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허가는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허락을 받는 거는 허가. 오케이? 네. 관공서, 하급 관공서에서 상급 관공서에다가 허락을 받는 거는 뭐라고 부른다? 성인. 됐죠? 네. 그러면 정해 딱 이럴 때 요거 3개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춥니다. 요거 3개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춥니다.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보는데 지적소관청의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 그러니까
지번을 변경할 때는 승인을 받아라. 여러분들 지번이 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00번지 있죠? 이게 200번지로 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축척 변경은 지적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 글자를 보세요. 도면의 축척이거든. 축척은 우리말로 말하면 축소하는 비율이라. 축소하는 비율. 축소하는 비율.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이게 A4 용지입니다. 그러면 평택시가 있죠. 그럼 평택시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그러면 평택시에 도면을 그릴 때 실 크기 그대로 도면을 그린다면 평택시만한 종이가 있답다? 없을 거 아니에요. 줄여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 여보세요. 요거 A4 용지입니다. A4 용지입니다. 그럼 여기 글자를 볼게요. 우리나라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아, 지금 A4 용지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지. 맞죠? 네. 그럼 이걸 500만 분의 1, 600만 분의 1로 축소시켜 버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해독할 때는 이랍니다. 이 땅의 실체 크기를 1200분의 1로 축소시켜 놨다. 이러면 되지. 맞죠? 네. 이걸 500분의 1로 바꾸어 줄 수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12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 그럼 이걸 우리가 소축척. 이게 무슨 축척? 대축척. 그래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축척 변경.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목이에요. 무조건 시험에 넣어. 지금 시험에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31회 때는 2문제, 30회 때는 한 문제, 32회 때는 한 문제를 줄 줄 알아서 그전에는 해마다 2문제를 줄 줄 아는데 올해 32회 때는 한 문제를 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축척 변경입니다. 축척 변경이 시험에 안 나오는 적은 없어요. 올해도 역시 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다시 할게요. 작년에는 지목에서 2문제, 축척 변경에서 2문제, 그러니까 4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12문제에서 4문제를 냈으니까 3분의 1을 갖고 시험에 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올해는 한 문제를 출제를 했거든. 엄청 중요한 겁니다. 축척을 변경할 때 승인을 받아라 이 말에.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반출이죠. 상식으로 푸세요.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한부대로 반출이 될 수 있냐 없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나갈 수 있다. 이 세 개를 나중에 외워주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 키는 지적에 관한 사물을 보는 관청이 지적소관청이고 지적소관청을 시작 군수구청장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지적 공부입니다. 자, 요리 와보세요. 요거는 요 파트에서 배우거든. 배우는데 여기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요리를 와보세요. 좀 전에 자, 요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적 공부의 종류입니다. 종류. 대상과 도면과 경계점 자부등록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보고 일단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보세요. 대상은 이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도면은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경계점 자부등록부는 이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제가 백날 토지대장이 어떻게 생겼느냐, 도면이 어떻게 생겼느냐,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래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등기소에 가서 자기 집에 등기부 등본을 한 통 발급받아 보면 되지. 맞죠? 네. 시청에 가서 자기 집에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되지. 도면을 발급받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 거 발급받아가 보면은 해독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그럼 자, 이렇게 하세요. 아까 전에 지적은, 정합니다. 지적 공부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럼 풀이랍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건 대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 도면이다 이 말입니다. 숫자로 표시해 놓은 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이 말. 그래 이거는 대장은 문자로 쓰는 것이고 도면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숫자로 표시한다면 숫자로. 요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 와보세요. 대장의 종류는 4개가 있어요. 4개. 그래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리, 연명부, 대리권 등 4개다. 그 중에 요렇게 딱 자르면 돼요. 그러면 모든 장부의 기본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지를 둘로 나누어요. 둘로 나누는데, 자 보세요.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럼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하느냐라는 것을 뭐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럼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산하고 평지로 나누는 거라.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요. 그럼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제가 1교시 때 가장 한마디의 키는 이겁니다. 여러 개가 나오면 2개로 나누어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 개가 나오면 2개로 나누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지. 맞죠? 네. 그러면 토지대장이 있으면 임야대장이 있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있지. 어디에 있냐? 주민등록번호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볼게요. 700-123-1234-567 이게 주민등록번호잖아요. 그럼 요 숫자 있죠? 요게 성별이지. 오케이? 네. 요게 1이라고 쓰면 남자, 2라고 쓰면 여자, 3이라고 쓰면 남자, 4라고 쓰면 뭐다? 여자. 여러분들은 전부 다 1, 2지.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3, 4예요. 3, 4. 그러면 이걸 이제는 옛날에는 이렇게 말해서 1, 2 이래 말했거든.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홀짝 이래 썼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숫자가 홀수로 나와 있으면 남자, 짝수로 나와 있으면 뭐다? 여자. 그렇게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토지가 있거든. 그럼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를 뭘 갖고 구분하느냐? 만약에 이 토지가 지번이 100번지라. 됐죠? 그러면 요 앞에다가 산자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근데 이 토지가 그냥 이래만 돼 있어요. 집안 앞에 아무 숫자가 없죠. 글자가 없죠? 그럼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지는 2개로 나누는데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느냐라는 걸 구별하는 거는 집은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 안 들어가 있으면 무슨 대장? 토지대장. 다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다. 이 말. 그럼 이게 한 쌍이에요.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임야돔이다. 임야도. 요게 한 쌍이다. 이 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업을 할 때 토지대장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지적도는 같이 가는 거라. 같이. 임야대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임야도는 같이 비치를 한다. 비치. 왜 그러면 같이 비치하느냐? 요거는 다음 1월 달에 가야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 오세요. 요 2개를 봐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중요한 거 공부합니다.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이제 소유자를 배웁니다. 소유자.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해요. 도면이나 경계점 자표등록부에는 소유자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요리 와보세요. 보세요. 여기 하나 토지 있죠. 그럼 이 토지에 토지대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토지에 도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토지에 경계점 자표등록부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소유자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그냥 외우면 됩니다.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한다? 대장. 됐죠?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국가가 법으로 정해놨거든.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사천목가라고 그랬죠. 본관이잖아요. 주민등록증에는 안 나오지. 주민등록 등본에는 안 나오지. 오케이? 호색을 봐야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부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장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장 쉽게 표현해 볼게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그럼 세금을 뭘 보고 부과하느냐?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대장을 보고.
뭘 보고? 대당.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알아야 된다면 안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소유자를 알아야지. 그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 소유자를 알아야 세금을 부과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소유자는 어디에만 나온다? 대당. 근데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게 부동산을 단독 소유할 수도 있고 공동 소유할 수도 있답다. 있지. 그러면 이 두 개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을 안 해요. 단독 소유일 때. 무슨 소유일 때만 등장한다? 공동 소유일 때만 등장한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요게 토지가 있죠. 보세요.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지. 그럼 토지 대장에 소유자를 등록한다라는 말은 송유나 일에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송유나 혼자 단독 소유할 수도 있고 10명이 공동 소유할 수도 있답다. 있지. 그럼 송유나 왜 9명 이해된다 안 된다? 되지. 맞죠? 네. 그러면 10명이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답다. 있지. 그 지분을 기록해놓는 장부가 따라 붙는다 이 말입니다. 요게 읽어보세요. 시작. 공유지. 연명부. 이해됐죠? 네. 그럼 이거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 안 하는 겁니다. 공동 소유일 때만 등장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럼 답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개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데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일반적인 토지, 이거는 아파트 토지입니다. 아파트 토지. 자, 요리 와보세요. 이해하기 쉬워요. 자, 보세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지. 그러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지, 토지. 그럼 토지가 있으니까 토지 대장이 있지. 됐죠? 네. 그럼 토지 대장에 소유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를 쓸 때 아파트의 이 토지는 여기에 사는 주민이 단독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공동 소유.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을 공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분을 공시하는 장부가 따라 붙는다 이 말입니다. 요걸 대지권 등록부다. 그럼 저 정리할 때입니다. 101호 5000분의 77, 102호 5000분의. 자, 해독해 볼게요. 요 5000이라는 거는 요 땅의 면적이 얼마란 말이고? 5000. 그 중에 1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럼 요걸 기록해 놓는 장부가 대지권 무슨 부다? 등록부.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요래만 따가세요.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 중에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한다. 됐죠? 네. 그럴 때 이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한? 공동 소유일 때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하면 지분이 있거든. 그 지분을 공시하는 장부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인의 시험에 출제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리 보세요. 도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부할 게 없습니다. 토지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력도입니다. 임야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임야도입니다. 됐죠? 네. 요 세 개를 해봅시다.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딱 기억하세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있잖아요. 잠깐만 하나만 해독을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요거는 다음 주에 배웁니다. 다음 주에 배우는데 토지 대장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만 해독을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요게 글자를 딱 보세요. 요렇게 잘라졌죠. 요게 제목은 토지의 표시지. 요게 제목은 소유자지. 됐어요? 네. 그럼 칠판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보세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잖아요. 맞죠? 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대장에 보면은 딱 여러분 좌측에는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하고 오른쪽에는 소유자를 등록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토지의 표시입니다. 좀 전에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있었다 없었다? 좋다.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소재. 여기 뭐다? 지분. 여기 뭐다? 지목. 여기 뭐다? 면적. 이게 토지의 표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럼 이거 탁 보면 해독을 하면은 요 이제 지목이 나오죠.
요 전이죠. 이 전은 한자를 써서 그래. 밭입니다. 밭. 밭전자. 그냥 한글로 밭이다 이래두면 참 고마운데 한글로 안 쓰고 한자를 써서 밭전자. 그럼 지목이 밭입니다. 면적이 100이죠. 그럼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등록한다. 이게 신규 등록입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지목이 전이죠. 지목은 같아 안 같아? 같이. 근데 요 면적이 얼마다? 배. 얼마다? 3배. 면적이 늘어났지. 그럼 옆에 토지와 뭐 했다? 합병했다 이 말입니다. 옆에 토지가 붙었다 이 말이죠. 합병했다 이 말이지. 맞아요? 네. 어려웠어요. 요 면적이 얼마다? 3배. 면적이 얼마다? 3배. 면적은 변함없지. 지목이 뭡니까? 지목이 뭡니까? 대. 대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가 밭인데 여기 허가받아가 집 짓다. 그럼 지목이 밭에서 대로 바뀌었다 이 말이지. 이게 지목 변경이지. 됐죠? 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자, 이런 표현을 썼죠. 자, 한번 볼게요. 이 장부 중에 가장 기본은 대장이라고 그랬지. 맞아요. 가장 기본은 대장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국민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본다, 과세대상으로 본다? 과세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세금은 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칠판에 잠깐 보세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칠판에 보세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지목을 알아야지. 예를 들어 밭의 세금하고 집의 세금하고 세금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면적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요. 100평의 세금하고 1000평의 세금하고 세금은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에 관계되는 거는 전부 다 대장에다가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요거 됐어요. 그 다음에 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계점 자비드는 번호 이렇게 생겼거든.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자, 요리라 보세요. 요게 토지입니다. 그럼 여기도 토지 있지, 여기도 토지 있지, 여기도 토지 있지, 여기도 토지 있지. 맞죠? 네. 그럼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이게 경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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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지. 맞죠? 네. 그럼 요 점 있지, 점. 점 있죠? 요게 다 읽어보세요. 시작. 경계점. 다시 합니다. 이거는 시작. 경계. 이거는 시작. 경계점.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좌표라는 거는 이해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숫자를 여기다가 쓴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요리 와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주면 이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요. 그럼 요거는 이제 예쁘게 말하면 집어넣는다. 경계점과 경계점. 요 경계점과 경계점, 이해됐죠?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측량해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 그럼 아까 전에 대상은 문자로 표시하고 도면은 그림으로 표시하고 경계점 좌표되는 번호는 숫자로 표시한다고 그러죠. 숫자. 됐죠? 네. 이름만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됐습니다. 통과. 자, 그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요리라 보세요. 토지의 표시거든.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토지의 표시에서. 그럼 요게 엄청 쉬운 거예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래 됐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제곱미터 이래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체. 여기는 동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도시는 동까지 쓴다 이 말입니다. 시골에는 리까지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요 삼성동 나오죠. 요게 동이지. 맞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를 소재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에 준하는 지역 이래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서울에 가면 종로 1가, 종로 2가, 종로 3가, 을지로 1가, 을지로 2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을지로 1가나 동이나 성질이 같아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번입니다. 요게 지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요게 소재, 이게 뭡니까? 지번입니다.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을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읽어보세요. 시작. 주소. 답.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주소라고 부르는 거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근데 우리는 사람을 배운다, 부동산을 배운다, 부동산.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 소재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번. 거꾸로 읽으면 시작. 번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시작. 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작. 지번.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지번이라고 부르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번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번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 부동산을 배우는 거니까. 됐죠? 네. 그 다음에 요 대는 지목입니다. 지목. 그럼 요게 500제곱. 됐죠? 여러분들. 지번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입니다. 됐죠? 네. 잠깐만 여러분들이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잠깐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게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이래 나오지. 그럼 우리가 필지라는 말이 있죠. 그죠?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한 명 또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 이래 말하지. 사과를 셈할 때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래 말하지. 토지를 말할 때는 필지,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해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 요거 있다 없다? 있죠. 요게 지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72의 뭐다? 4. 요건 72의 뭐다? 4. 72의 뭐다? 2. 맞죠? 네. 그러면 토지마다 번호가 있다 없다? 있다. 요걸 지번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지번. 그래서 낱말만 이해해두면 됩니다. 저 자체를 시험에 내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지목이 있죠.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법에는 토지의 종류라고 말해. 근데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마다 이름이 있지. 사람마다 이름. 그 토지마다 이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토지마다 이름. 사람의 이름은 부모님이 정해주는 거지. 근데 토지의 이름은 부모님이 정하는 게 아니죠. 국가가 정하는 겁니다. 국가. 그러면 정할 때는 기준이 있겠지. 기준.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여기 보세요. 주된 뭐란 말이고? 용도. 여러분들 용도는 쓰임새잖아요. 그럼 가장 쉬운 겁니다. 평택 여중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가 용도가 뭡니까? 그냥 배우는 곳입니다. 배우는 곳을 학교라고 말하지. 그럼 그거는 학교 용지예요. 맞죠? 그럼 서울대학교는 지목이 뭡니까? 학교 용지예요. 연세대학교는 지목이 뭡니까? 학교는 학교 용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된 용도는 배우는 곳이에요. 배우는 곳은 학교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요 앞에 차다니는 길 있지. 그 차다니는 길을 예쁘게 말하면 통행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용도는 통행입니다. 통행. 그러면 이 앞에 인도 있죠. 인도. 그거는 보행이잖아요. 보행. 그러면 사람이 가는 길 있죠. 자동차가 가는 길 있죠. 이걸 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도로라고 하는 거지. 도로.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인천에 가면, 우리가 평택에 가면, 인천에 가면 남동공단이 있지. 그럼 남동공단이죠. 그럼 용도가 뭡니까? 그거는 공장이지, 공장. 맞죠? 그럼 공장 부지죠. 그럼 지목은 공장 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래야죠. 자, 토지의 종류는 보세요. 28개가 있는데 그 28개를 분류하는 기준은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아파트에 가면 다용도실 있답다. 있잖아요. 그 용도가 다양하니까 다용도실이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토지의 종류가 지목입니다. 우리 지적법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목의 종류는 28개가 있거든. 오늘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은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평평한 면, 이게 수평면성의 넓이입니다. 경계 아까 이야기했죠. 경계,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래서 여기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뭐란 말이고? 선. 이게 선이잖아요. 이게 선. 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좌표죠.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종행선 수치. 자, 이래 보세요. 요게 직각이죠, 직각. 그럼 여기 보세요. 요게 평면, 면적을 측정할 때는 바닥에 평평한 면, 이게 평면. 직각이잖아요, 각. 이게 각이잖아요, 각. 그 다음에 종행선 있죠. 이게 종선, 이게 횡선이잖아요. 맞다. 맞지.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이게 좌표지, 좌표. 됐어요? 자, 그러면 출제윤이 이 말 자체를 묻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토지의 표시는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한만답니다. 지적은 요 6개를 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요 6개만 가지고. 아니, 그렇게 쉽냐? 이래 되는 겁니다. 요 6개만 갖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 토지의 표시입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모르겠거든. 이 그림을 떠올려 놓으세요. 그냥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지목이 대, 면적이 500, 경계, 좌표. 이것만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모를 때는 여러분들이 집 주소를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경기도, 그러면 평택시 무슨 삼성동에 있다. 그게 소재. 100번지가 지번이고, 집이니까 지목이 될 거고. 맞죠? 네. 면적이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자, 이제 요게거든. 토지 이동이거든.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자, 요리 잠깐만 와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1장, 2장, 3장, 4장, 5장이라고 그랬거든. 1장은 용어 정의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요거 됐죠? 2장은 지적을 배운다고 그랬죠? 이게 토지의 표시를 배우는 거예요. 좀 전에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잖아요. 그럼 3장은 지적 공부를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적 공부 좀 전에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단어법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4장은 뭐를 배우느냐? 토지 이동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요 토지의 표시 있죠? 토지의 표시 한번 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6개 중에 한 개라도 변할 수 있다. 그걸 자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요 6개 중에 한 개가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학을 공부할 때 변동이라고 말하면 다시 합니다. 변동이 있다, 변경이 있다. 그러면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합쳐서 우리가 변동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제가 좀 전에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그냥 변경이라고 하든지 변동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변경, 변동이라는 말을 안 써. 뭐라고 쓰고 있다? 이동을 쓰고 있네요. 오케이? 네. 이동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동은 흙을 트럭에 싣고 가는 게 토지이동이 아니고 흙을 지게에 지고 가는 게 토지이동이 아니고 지적 공부에 등록된 요 6개 중에 한 개라도 변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토지이동.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내겠어요. 토지 이동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이랍니다.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otherwise,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및 소유자 등이 변하는 걸 말한다. 어덱시다. 제가 좀 전에 소유자 썼지? 다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및 소유자 등이 변하는 걸 말한다. 이랬었지? 그러면 X다? 소유자는 여기에 안 속하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들어가면 X지. 오케이? 네. 그럼 다시 할게요.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요 6개 중에 하나가 변하는 게 토지이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 2단이다? 아니지. 이는 소유자잖아요. 토지의 표시는 요 6개라니까. 이거는 소유자고, 이는 토지의 표시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소유자가 여기 없잖아요.
소유자는, 이건, 여기는 소유자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써놓고 할게요. 소유자 여기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아까 전에 공시지가 여기에 있다 없다? 없잖아요. 토지 등급 여기에 있다 없다? 그러면 이런 게 변하는 거는 토지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케이? 네. 토지동은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분 지분 면적 경계 좌표 요 6개만 말하는 거라. 그럼 6개 이외가 변하는 거는 토지동이 아니라니까. 잘해야 돼요. 됐어요? 네. 그럼 이제 6개가 변하는 게 토지동입니다. 되죠? 그러면 이제 요래 놓으면 요리 와보세요. 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다. 그럼 이제 요 용어가 딱 나오잖아요. 이거는 낱말 뜻을 알아야 돼. 그러면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거예요. 공유 수면 매립. 여러분들 신규 등록. 자, 우리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죠. 신규 채용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럼 우리가 뭐 경력직 채용한다, 신규 채용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무슨 등록이다? 그러면 바다는 토지 이단이다. 바다는 토지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 지력공부의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서산간척지를 매립했다 이 말은 평택항을 매립했다. 그럼 육지가 됐잖아요. 그럼 등록을 해야지. 그래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여기 오세요. 등록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요 말을 썼어요. 우리나라 토지는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하나는 무슨 대장? 자 보세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줄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바꿔줄 수 있다. 요거를 시작. 등록 전환.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산입니다. 그럼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했다는 거 이해하죠? 근데 산을 허물고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공장 지을 수 뭐다? 있다. 학교 지을 수 있다. 그러면 평지가 되는 거라. 그러면 토지대장으로 바꿔야 돼. 바꿔.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주는 게 등록 전환이에요. 그러면 칠판을 잠깐 보세요. 산을 허물고 평지 만들 리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평지를 메꿔서 산 만들 리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간다는 말은 성립이 돼. 그러네 반대로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간다는 말은 법에 없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쉬운 거니까 분할은 한 필지 토지 있죠? 나누는 게 분할이지. 맞죠? 네. 두 필지 토지 있죠? 하나로 합치는 게 합병이지. 저는 수업 시간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이리로 와보세요. 그럼 토지가 이렇게 있거든.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100번지입니다. 이게 101번지입니다. 102번지입니다. 103번지입니다. 104번지입니다. 105번지입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지. 근데 도면을 보니까 요 토지와 요 토지에 자 보세요. 도면을 보니까 요런 표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합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했다? 합병. 다른 말로 할게요. 요 토지와 요 토지가 요게 경계라는 거는 이해하시겠죠? 그럼 X니까 경계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 했다는 말이고? 합병해. 그러면 나는 수업 시간이니까 그냥 이게 이 토지에 이렇게 지우는 게 이래 말하는데 도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도면을 화이트로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러니까 수업이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합병이다 이래 말이지만 도면에서는 요거를 X로 요라는 게 합병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입니다. 그럼 이게 밭입니다. 그럼 밭이니까 지목이 밭전차거든.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죠. 그럼 지목이 뭐로 바뀐다? 대. 그럼 아까 전에 산이니까 지목이 임야겠죠. 그럼 허물고 아파트 지었지. 그럼 지목이 대로 바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아까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꾸어주는 거.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어주는 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등록 말소라. 칠판을 봅니다. 이거와 이거는 반대예요. 그럼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 출생이란 말이야. 이는 사망이다. 사망. 사망.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신규 등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육지가 바다 됐다는 말은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쓸려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거든. 쓸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세요. 경포대 해수욕장 백사장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바다로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해안 저런 데 가보면 백사장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그럼 경포대 해수욕장은 걸어봤어요? 안 걸어봤어요? 걸어봤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자꾸 바다로 쓸려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토지는 말 그대로 토지니까 지도공부의 등록 대상이라. 그런데 바다는 토지가 아니거든. 오케이? 그럼 등록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 말소. 그럼 요거는 출생하는 것이고 이거는 시작. 사망. 그러면 이제 여기로 정리합니다.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것은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육지가 바다 되는 것은 시작. 등록 말소. 법학 시간에 말소라는 것은 없애는 게 말소입니다. 없애는 게 말소. 전세기간 끝났죠?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요거를 가지고 1장, 2장, 3장, 4장의 용어는 다 해결이 다 되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원점으로 다시 가볼게요. 요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요거 잠깐만 와보세요.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이걸로 가야 되거든. 먼저 요 두 글자를 낱말을 이해를 합니다. 요런 낱말을 이해를 합니다. 자, 요 글자를 봅니다. 신청이 있고 직권이 있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여기에 단독주택, 여기 밭입니다. 밭. 그러면 지목이 전입니다. 근데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집을 지었죠. 그럼 지목이 대로 바뀌어야지. 맞죠? 그러면 소유자가 구청에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 이해합니다? 네. 그런데 요 직권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직권이에요.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직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은 신청 아니면 직권 두 개밖에 없어요. 신청 아니면 뭘 한다? 직권. 그럼 여기서는 나중에 세 개로 또 나눠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소유자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한다. 대위 신청한다. 일어날 때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해됩니다. 모든 거는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럼 요거는 공부할 때는 법 시간에 사업자가 들어가면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공공사업을 한다. LH공사가 아파트를 짓는다. 이러면 사업 시행자가 있다. 있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개발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업 시행자예요.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데 사업의 경우에는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하면 있잖아요. 만 필지를 수용을 했다. 10만 필지를 수용했다 이 말이거든. 그럼 만 필지를 수용했다면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10,000명이잖아요. 맞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구청에 와서 토지동 신청이라면 구청 터진다, 박 안 터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1명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시행자 네가 일괄 처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답만 딱 할게요.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딱 들어가면 전부 다 사업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소유자는 할 수 없어요. 이해했어요? 네. 사업자가 들어가면 종류는 불문입니다. 그게 공공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이든 농어촌 정비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사업자만 들어가면 토지이동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거는 상식으로 보세요. 모든 거는 소유자가 하는데 소유자가 안 하는 거라 그럼 다른 사람이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냐 이 말이거든. 됐죠? 네. 그럼 오늘은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컨트롤, 신청, 아니면 공무원이 알아서 한다. 이게 직권이에요. 요거 예를 들어 볼게요.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있죠.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됩니다.
대당 다 고쳐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거 소유주 인천 시민 전체가 가서 신청합니까? 인천시청에서 알아서 고쳐줍니까? 그런 게 직권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컨트롤은 신청 아니면 뭘 한다? 재권. 그럼 꼭 기억하세요. 신청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날짜가 나와야지. 그 날짜를 우리가 기간이라고 하거든. 신청을 할 때는 항상 서류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관공서에다가 뭔가를 할 때는 구두로 하는 건 없어요. 전부 다 문서로 써야지. 맞다. 맞지. 그러면 이때는 오늘은 요것만 딱 합니다. 기간입니다. 기간. 제가 절차법이잖아요. 절차법은 날짜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절차법이니까. 맞죠? 네. 그럼 요 그림을 딱 보면은 요 위에 5개 있죠? 요거는 뭘로 합니까? 신청. 며칠이나 한다? 60일. 60일로 딱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세요. 등록 말소죠? 요거는 신청도 되고 뭐도 된다? 직권이네. 그럼 며칠이나 한다? 90일. 그럼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60일 5개를 외운다? 90일 1개만 외운다? 90일 1개만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아, 토지동은 60일이다. 원래 3개입니다. 4번 15일. 토지동 신청은 60일. 등록 말소는 90일. 그럼 이해를 시켜볼게요.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는 보세요. 육지가 바다 됐거든. 바다. 자, 육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지.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됐죠? 두 번째, 육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거든. 근데 육지가 바다 됐다는 말은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 겁니다. 열 받았다 안 받았다? 열 받았잖아. 내 땅이 바다 됐는데 열 받았지. 내가 소유권을 상실했는데. 맞아요? 그럼 화병 났다 안 났다? 맞아요? 네. 그럼 화가 60일간은 가지고는 안 삭힌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30일을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 그러니까 90일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요거는 60일입니다. 요거는 며칠? 90일.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나누세요. 제 말을 다시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60일, 9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지적은 신청 아니면 직권으로 하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청 아니면 뭘로 하는구나? 직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등기는 여기서 2개가 더 플러스 돼.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고, 촉탁도 되고, 명령도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등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적은 아주 쉬운 거예요. 쉬었다 합니다.